지금부터 이제 박현종 학생의 2023학년도 2023년 현대 일본의 사회와 문화 영상 과제를 진행합니다. 오늘 같이 하실 청중은 이제 제 친구 이제 김우남 하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일본 많이 갔다 오셨나요? 예, 어,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빡삭하게 정보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가볍게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부족할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예, 일본의 국토와 첫 번째 이제 목차인데요. 일본의 국토와 위치, 음식과 음식 문화입니다. 일본의 국토는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일본의 음식 문화, 최신의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네. 음식 문화 유명한 거 있죠. 예. 그 다음으로 일본의 생소한 것들, 특히 대학 생활, 정통 문화, 배리어풀이, 코스타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이런 점은 좀 신기한데? 라는 것들 모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결혼식 문화는 어떨지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고요. 이제 일본의 국토와 음식 중에 국토와 위치인데 일본은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부터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입니다. 제일 큰 거 수준 혼슈, 그 다음은 홋카이도, 그 다음 규슈, 그 다음 시코쿠인데 홋카이도 쪽은 잘 아시다시피 눈이 상당히 많죠. 규슈 쪽은 상대로 눈이 좀 적게 내리는 좀 그런 지역적 차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 다음 또 8개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홋카이도, 도쿠, 간토, 주부, 긴키, 츠코쿠, 시코쿠, 규슈입니다. 사실 여기 각자의 특징을 얘기해줘도 되지만 저는 이제 넓게 그냥 가볍게 들으시라고 조금씩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6,852개의 섬이 있어요. 그 중에 사는 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800개 중에? 네. 800개? 그 절반입니다. 416개 정도가 있고요. 또한 이제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고 이제 대륙과 태평양의 경계에 위치하며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육지 국경을 접하는 나라가 없어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 섬을 일본 열도라고 부릅니다. 또한 좀 일본 섬 보시면 어떤 모양이 생각나세요? 살짝? 활. 맞습니다. 역시 바삭해. 정보가 바삭합니다, 일본은. 일본의 활 모양처럼 보이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활의 모습이 더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의 모양이라고 일본의 섬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의 음식과 음식 문화입니다. 사실 이제 음식을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음식들이 많았어요. 네, 좀 음식 문화들을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960년도 이전에는 정통적인 식생활, 간단히 얘기하면은 아시잖아요. 밥, 예. 조림 이런 것처럼 그냥 가볍게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1960년대 이후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미국 식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미국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좀 빵 이런 거 있잖아요. 빵. 고기와 빵 등 서양화 종류 및 조리법, 굽는 거, 뭐 튀기는 거 다 있죠. 조리법이 이제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식사 풍경의 변화로는 원래는 이제 앉아서 주로 이제 밥상 차림에서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식탁 차림. 식탁. 식탁 차림에 이제 식탁 환경으로 이제 더 크게 변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젓가에서 숟가락과 포크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좀 놀랐던 건 이겁니다. 일본에서는 숟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잘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씁니다, 숟가락을.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쓰는 이유? 네. 많이 먹기 위해. 그것도 사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뜨거운 음식이 많아요.
아하. 특히 이제 죽. 우리나라 죽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아플 맞습니다. 때마다. 거의 정통적인 이제 죽인데 일본 음식들 대부분은 좀 좀 약간 좀 식은 느낌이 많이 나요. 제가 아하. 먹었을 때도 똑같지만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젓가락 사용량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나가쇼쿠, 데파치카가 있는데 나가쇼쿠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음식과 음료를 손님의 주문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장소와 주문 장소에 제공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업이에요. 상당히 유명합니다. 70년대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거의 이때 제 생각에 돈 엄청 벌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때 고가를 찍었다.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배달이죠. 배달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데파치카는 좀 달라요. 데파치카가 뭐냐? 사실 말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백화점 지하 식사 코너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나가쇼쿠 외식 문화가 회식. 이제 점차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 잘 안 나가요. 왜냐? 비싸. 내가 나가서 사 그죠. 먹기 귀찮잖아. 그래서 여기에 가서 배달. 배달 아닙니다. 좋은 그렇지만 배달 아니었고요. 조리된 음식을 사서 갖고 와요. 근데 이거 사실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와쇼쿠는 일본의 전통 음식. 주로 영중 행사 때 주로 먹는 거. 따지면 우리나라 이제 약간 팥죽, 팥죽. 약간 이런 거, 송편 이런 거 많이 송편. 먹죠. 계절 채소, 생선 등 재료로 조리한 반찬과 쌀밥, 국물, 절임 등으로 조합한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데파치카 일본의 주로 요즘 뜨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 와쇼쿠는 그냥 정통 요리가 좀 도드라지는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음식이죠. 사실 음식 문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음식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규동 덮밥이죠. 규동이 있고요. 사실 이건 갖고 온 거여서 좀 더 클 거예요.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뭐 스시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다 일본 현대 음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일본에서의 식사 예절인데 식사예절. 이거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식사 예절에 대해 설명할 사회복지과 화의사입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식사를 할 때 밥그릇과 국그릇은 들고 먹는 것이 올바른 매너입니다. 그릇은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먹으면 자세가 나빠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팔꿈치를 테이블에 대고 먹는 것은 예의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아무리 편하더라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젓가락 사용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젓가락으로 찌르거나 젓가락을 든 채 무엇을 집을지 망설이거나 젓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 등의 행동은 비매너입니다. 식기는 조용히 다뤄야 합니다. 소리나게 다루는 것은 예절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젓가락으로 식기를 두드리거나 소리를 내며 식기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예의에 어긋나지만 일본에서 메뉴를 먹는 경우에는 후루룩 소리를 내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식전과 식후에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음식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어 그 생명을 받는다는 뜻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는 이타다키마스, 다 먹은 후에는 고치소사마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 매너입니다. 목소리를 낼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곳이나 혼자서 밥을 먹을 때에는 입 밖에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식사 예절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제가 갖고 왔죠. 거의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더 붙일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식사 전후에 손 모아서 인사한다. 그죠. 된장 면들은 소리내어 먹는다.
아 이거는 한국에서는 맞죠? 이렇게 먹으면 예? 제가 느낌이 좀 안 좋은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하. 밥그릇은 손에 들고 먹기 등의 상당히 좀 다른 모습 등을 보실 수 있고요. 일본 사람들과 진짜 밥을 먹으면은 사실 일본 문화에는 일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 문화를 따라야 하는 약간 그런 매뉴얼 같은 느낌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일본 수업을 들으면서 좀 제일 생소하다 느낀 거. 좀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르네? 라는 생각하는 것들. 좀 일본이라서 이게 가능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학 생활인데 일본에 대학교가 이제 사실 국립보다는 사립이 좀 더 많아요. 국립은 진짜 공부, 사립은 공부 플러스 노는 거, 여러 이벤트 행사들이 많은데 가장 유명한 활동은 이제 홈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친목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교실이나 연구실을 활용 안 하고 그냥 어디 나가서 밥 먹고 오는 거, 술 먹고 오는 거 이런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와리칸 이런 게 있는데 와리칸 어떤 거 같아요? 와리칸?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리칸? 네. 모르겠습니다. 아 와리칸 이제 우리나라는 더치페이. 더치페이. 신기합니다. 원래 사실 요즘 문화는 더치페이를 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고 하면은 더치페이 잘 안 하잖아요. 형님께서 내는 부분이 거의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했고요. 두 번째로는 취업 활동. 특히 일본은 좀 다른 게 대학 생활을 하고 나서 취업이 거의 다 돼요.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는 취업이 됩니다. 뭐 어떻게 취업이 됐는가? 3학년 2학기 때부터 인턴을 일단 시작합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시험이나 면접을 준비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만약에 시험 면접에 붙었어. 그럼 이제 4학년 이제 6월부터 내내정 거기 가서 일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혹은 사전 과제를 받습니다. 그 네. 회사로부터. 왜냐면은 너 이런 거 하는데 놀 거야? 하면서 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주는 행사라고 봤을 때 좀 신기했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드레스 코드는 어떤 거 같아요? 이 사람 보면은 매우 칙칙합니다. 아 색으로는 따지면 색으로는 예. 색으로 다 검정색이야. 올 블랙이야. 올 블랙. 저는 사실 피부도 올 블랙이었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올 블랙을 아하. 추구한다 일본에서. 이건 좀 신기했습니다. 일본 좀 개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서클과 부활동이 있어요. 근데 서클은 좀 노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사실 이 부활동은 좀 노는 느낌은 아니고 좀 엄격하고 좀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노는 느낌의 동아리는 아니다. 동아리 활동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슈메이 정통. 사실 일본은 거의 상징과도 비슷한 느낌인데 슈메이 풍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슈메이는 이제 가업을 계승한다는 것으로 정치나 전통 예술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대 이름을 계승한다. 왜 계승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가업 유지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높은 수준의 지능 유지를 알린다. 어떤 말이냐면은 내 아버지가 좀 잘해. 네. 사업을 잘했어. 내가 얻어받아. 내 아빠 이름 내가 받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거의 아빠의 그거예요. 뭐요? 거의 사람들이 날 나쁘게 안 봐. 야, 아버지 이름을 썼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슈메이 풍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토스키.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는 이제 가업 계승, 후계자를 계승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저 아빠 사업 물려받기 싫어요. 전통 안 할래요. 같이 가. 이래요. 다른 후계자를 데려옵니다. 아하. 근데 친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는 아. 친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좀 신기했습니다. 원래 그래도 좀 자식을 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바로 버려버리는. 예? 살짝 이제 자식을 내치는 그런 느낌 좀 강했고요. 이거 노래나케. 이게 오른쪽 보시면 노래나케인데 이거 많이 보셨나요 혹시? 네. 혹시 노래를 나눈다라는 느낌인데요. 종업원이 이제 사장한테 인정받고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줍니다. 이거를 그 사장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프랜차이즈 느낌은 아니에요. 진짜 약간 좀 전통을 약간 주는 느낌이 좀 더 강한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배리어프리랑 코스트다운 방식이 있는데 이제 배리어프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방법을 허물자는 개념이에요. 고령자나 임산부 등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원스텝 버스는 승합차 입구를 낮게 하는 거고요. 논스톱은 높낮이가 없어.
편하게 탈 수 있어. 그냥 하는 거야. 높낮이가 없어. 그냥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트다운 방식. 근데 일본 하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강국이죠. 지브리. 맞습니다. 이제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강국이 됐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림의 장수를 확 줄여버립니다. 두 번째, 생략과 과장이 많아요. 세 번째, 이제 장면의 재사용. 장면 계속 쓰죠. 네 번째, 맨파워 제작비를 절감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데 좀 전혀 안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 장면을 그냥 붙인 느낌이 좀 강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혼식 문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신기했던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왕족 결혼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 맨날 우리나라랑 문제가 있는 나라인 일본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일본 지인들이 결혼식에 초대하였을 경우 난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일 먼저 일본의 결혼식은 한국과 다르게 친한 친구와 친척들만 불러 소규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첩장을 받지 못할 경우 참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청첩장을 받고 나면 일주일 내로 참석이 가능한지 답변을 주는 것이 예의라고 하네요. 또한 참석을 한다고 했다가 불참을 하게 될 경우 엄청나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단, 상중이거나 옥살, 병 때문에 입원 중, 해외 출장 중, 또는 결혼 당사자가 전날에 참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네요. 이렇게 미리 출석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는 이유는 식전에 미리 참석자의 좌석을 지정을 해야 되고 식사와 선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객의 옷차림입니다. 결혼식 하객의 복장으로 흰색을 피해야 된다는 건 한국, 일본 둘 다 똑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신부가 돋보일 수 있도록 수수하고 단정하게 가는 것이 예의라면 일본은 오히려 수수하게 입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하네요. 남자의 경우 검정색 양복에 흰색 넥타이를 매는 게 보편적이며 여자의 경우 어깨가 보일 경우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어깨가 보이지 않는 드레스를 입거나 만약 어깨를 보인다면 숄 또는 볼레로 어깨를 가려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축의금인데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결혼식에도 축의금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축의를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최소 30만원부터 시작을 하여 신분이 두터울 경우 70만원 이상도 낸다고 하네요. 짝수는 하나가 될 신혼부부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여겨 홀수 금액으로 축의금을 준비하여야 되고 금액에 따라 축의금 봉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봉투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축의금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하객에게 코스 요리를 접대하고 답례품을 증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은 결혼식 순서인데요. 일본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본식, 피로연, 2차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본식이 끝난 후 피로연은 보통 4-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며 피로연에서는 미리 좌석표에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앉아야 됩니다. 보통 축사, 건배사, 웨딩케이크 커팅식, 친구들의 스피치 등등으로 피로연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피로연이 끝난 후에는 한국 돈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2차회는 이러한 피로연이 끝나고 나서 하는 파티, 흔히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뒤풀이라고 하는데 보통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2차회는 결혼식과 별개이기 때문에 회비를 걷는다는 점 미리 알고 참석을 하셔야 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나라의 결혼 문화 저도 기회가 될 자, 잘 보셨죠?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와 친척을 부릅니다. 3개월 전에 네. 초대장 발송하고 초대 받은 사람은 1개월 전에 참석 여부를 통보합니다. 이유는 참여 인원에 맞춰서 식사와 대접품 준비한 그 자석표도 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축의금은 최소 30만 원. 사실 이거 좀 많다고 생각하지만 답례품도 받고 코스 요리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신사가 있는 족
신사가 있는 곳에서 하고 그 옆 건물에서 불이나 이런 걸 필요한을 진행하는 식이 많고요. 또한 이제 남편이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성을 주로 따라한다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중의 감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뭔가 일본의 문화가 이제 한국의 문화와 매우 좀 비슷한 점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일본의 문화는 좀 다르구나를 느꼈고요. 상당히 네,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점이 놀라웠냐? 일단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 남편의 성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고요. 그 다음으로 놀라웠던 점. 일본인들이 음식에 일단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느껴가지고 이제 식전과 식후에 이제 인사를 한다는 점. 그게 저에게는 매우 놀랐습니다. 놀랄만하죠. 이 정도면. 예. 일단 저도 뭐 스시, 함박 스테이크, 뭐 오므라이스 이런 것과 같은 일본의 음식들을 좋아하는데 다음에 저도 일본에 가게 된다면 꼭 이런 일본의 음식 문화들을 알고 가면서 이제 이걸 좀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약간 절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절차가 어느 정도 있죠. 네. 그죠?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인데 약간 일본은 뭔가 신사에서 결혼식도 하고 뭔가 개방적인 느낌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이죠. 그다음 뭔가 이제 축의금 문화. 그죠? 생각나죠. 그 다음에 가업 음. 이런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약간 정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의 대학교 약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의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특히 방학에 그죠. 방학에 어떻게 생각할까. 말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또 기억에 남을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저도 이제 일본을 재방문하고 싶은 의사가 들었습니다. 재방문을 하고 싶다. 아주 좋은 거죠, 그 정도면. 예. 굉장히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갑니까? 일본? 네? 다시 갑니까? 이런 약간 문화들을 알고 가면 좀 더 즐길 게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죠? 원래 알고 가야지 더 많은 거 얻지 않습니까? 알고 가야지. 네,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박현정 학생의 현대 일본의 사회와 문화 영상 과제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